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저희 탁구 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를 이틀 만에 다 몰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워낙에 시리즈를 여러 편을 몰아봐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어요. 맨날 그렇게 드라마 몰아보고 잠도 못 자고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좀 적당히 봐라. 그러고 저희에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희가 똑같이 이틀 만에 더 글로리를 몰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친구한테 아유 그것도 중독이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섣불렀죠. 네, 매사에 자기나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서 정말 다들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궁금해서 시작했다가 하루에 4편을 몰아보고 정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지금 공개된 8화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즘 TV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뭐 무슨 요일 드라마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모두가 그게 나왔을 때 그때 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화제가 되어도. 근데 어제 저희가 코로나 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아주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정말 한 명 빼고 다 봤더라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TV에서 봤던 드라마들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단 폭력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고 사용되는 어떤 대사의 언어나 장면들이 묘사의 수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마 18세 이상 관람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도 이전의 플랫폼에 맞춰서 드라마를 쓰던 방식에서 많이 변화된 부분들을 시도를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김은숙 작가 드라마를 본 게 없었기 때문에 선우 씨가 이 작가의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저도 김은숙 작가 작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능한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사의 말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전작과의 시간텀이 조금 있고 나서 발표한 이번 작품은 어제 만난 친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흑화됐다. 네, 상당히 흑화가 잘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극 중에서 송혜교 배우가 분한 문동은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괴롭힘을 상세히 묘사를 해야 시청자들도 그의 복수에 이입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묘사가 필요했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 톡토로님들 중에 그래? 그럼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밤에 보기 시작하시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학교 폭력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실 때 그 무거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보면서 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내 몸에 아픔이 전해져 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면도 있고 또 주인공이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이야기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죠.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는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드라마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쉽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게 바뀌니까. 이 더 글로리에서도 러브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저런 게 들어가는 게 맞나?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지금 1시즌에 8부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이 러브라인이 러브라인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발전할 여지를 보여주고 끝이 나잖아요. 그 이전에 김은숙 작가 드라마를 제가 못 봤던 것도 약간은 그 정석영 작가님의 집안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고백하면 거실이 텅 빈다고 다들 그걸 못 본다고 했었는데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애에 대해서 치중하는 한국 드라마들 특히나 연애를 하는데 좀 너무 이상화된 지고지순함 그것이 리얼하지도 않고 좀 보기에 저는 정말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바뀌었고 그 시청자로서 우리도 계속 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이제 우리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더 챙겨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더글로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즌1이 아니라 파트1이 끝난 거잖아요. 이게 시즌제 드라마가 아니라 16부 중에서 8부만 먼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3월에 나머지가 이제 완전히 올라오고 나면 그때 총체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전에 저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말 재미있게 보다가도 그 러브라인을 보면서 참 자기적이다. 근데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비밀의 숲에 조승우와 배두나의 관계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더 글로리의 연출이 안기로 PD 비밀의 숲을 연출했던 분이더라고요. 연출이 아주 세련됐고 각본도 이 말맛이 너무 좋고 탄탄해서 정말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보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다 싶은 부분은 저는 좀 음악 사용이 너무나 한드의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상적인 발라드 넘버 같은 게 너무 자주 사용되죠. 조금만 더 절제되게 음악을 썼더라면 훨씬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파트 2를 보고 나면은 다 몰아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짧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송혜교 배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멋지게 깨버린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마음에 들고 이 드라마에는 악역이 많은데 다들 연기가 좋지만 그 악역 중에서도 여성 3인방 악역의 연기가 너무 출중해서 저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임지연 배우라던가 김희열아 배우. 네. 약쟁이. 너무 약쟁이 같아. 너무 잘해. 그리고 얼핏 셋 중에서는 가장 좀 카리스마가 덜해 보이는 최혜정 역의 차주영 배우도 그 연기가 쉬운 연기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이 악역들이 이야기 속에서 가해자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점과 별개로 배우들의 연기를 볼 때 어떤 고분고분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표정만 연기하는 젊은 여성 배우들을 볼 때와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얼굴의 주름들을 다 써가면서 맞아요. 네, 그 사악하거나 아주 비열하거나 이런 표정들을 드러낼 때 그 얼굴을 보는 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염혜란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한 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파트 2도 아주 완성도 높게 끝이 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 회차를 할애해서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3월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빠져버린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새해에는 잠을 잘 자자는 팟캐스트를 올려놓고 막상 저희는 이틀 동안 드라마를 달리느라 새벽에 잠드는 그런 리듬이 깨어진 생활을 해버렸네요. 언행일치가 안 됐던 거죠. 네, 쉽게 뭐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나 잘하자. 하지만 자꾸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회차 주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드라마가 튀어나올 줄 몰랐지.
우리가 어떤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이 계속해서 뒤집히기도 하고 달라져 가기도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우리가 20대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40대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60대가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새해를 맞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좀 지나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만 그때그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꺼내어 놓는 것은 그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관통할 만한 어떤 진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뒤집힐지언정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든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될까 말까 싶을 때 일단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번 회차를 꾸려보고자 합니다. 네. 톡깔 한번 하고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네,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해는 좀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새 캔버스를 앞에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과 구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 좋을지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팟캐스트 들으시고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으셨죠? 잠을 일단 잘 잤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 동안에는 잘 자고 나서 채운 그 에너지를 잘 써야겠죠. 네. 저희가 저희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들로 자화자찬, 일희일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세 번째로 붙는 것이 뭐냐면 경거망동입니다. 오늘은 그 경거망동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일단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많은 분들이 진짜 마음이 편안하다. 어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적절치 않은 단어 선택이 거슬릴 우려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덧붙여 주세요. 네. 참 무해한 팟캐스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나 누군가 특정 실존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것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 씨가 말하기를 말하기 책에서 쓰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은 여성혐오적인 표현들, 미망인이라든가 처녀작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쓰는 것은 또 현대 교양인으로서는 당연하고 유모차 대신 양육의 부담을 엄마에게만 실리게 하는 듯한 그 말 대신 유아차라고 하는 말을 쓰기로 하였고 또 지금은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책에 쓴 말은 아니었지만 이를테면은 선택장애라는 말에서도 그 장애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곳저곳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그 파생되는 의미를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누군가를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하지 않는 방향의 말을 주의 깊게 골라서 쓰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질병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암 걸릴 것 같다, 바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난독증이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다 조심해야 될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무해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조심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구나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해한 게 칭찬이 되는 것은 유해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뭔가 정제된, 선별된 미디어가 아니라 개인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걸러지지 않은 그런 사적인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죠. 유튜브 같은 것을 봐도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 무례한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뉴스만 봐도 온갖 끔찍한 사건, 사고들, 폭력적인 소식들 같은 게 너무 많이 눈에 보이게 되죠. 네. 이 무해하다는 말을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 사용하는 게 오래되지는 않은 유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았고 최근에 좀 부상한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맥락에 그런 미디어의 유해성, 우리 주변 환경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유해하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깔려 있겠죠.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런 표현은 어떤 그 본연의 의미에 더 가깝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이나 뭐 인체를 둘러싼 환경이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단어 자체의 문자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인 맥락으로 파생되어서 더 넓은 외연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인체에 유해한 여러 성분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 스며드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크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천연 성분이라든가 어떤 화학적인 뭔가가 없는 뭐 유기농 이런 식의 키워드와 더불어서 이 무해하다라고 하는 게 컨텐츠와 이 미디어를 둘러싼 모든 것에까지 마치 절대적으로 선한 가치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이 무해하다라는 표현을 들여다보면 유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어떤 어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사용할 때는 유해하다, 무해하다가 나에게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협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거슬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에 대해서도 무해하다고 좋아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저희 팟캐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본인은 결혼을 해서 유자녀의 여성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내용은 비혼 프리랜서의 무자녀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이 컨텐츠가 나에게는 톡식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여러분 앞에 고자질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컨텐츠를 두고도 누구는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나에게는 이게 유해해 라고 얘기를 하는 현상을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평가인데 마치 굉장히 공정한 정확한 언어인 것처럼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느 친구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요즘은 어떤 것이 재밌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나는 요새 무해한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도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와 어울리는 예쁜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싶다.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모진말 하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바람으로 인식을 하는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 콘텐츠는 진짜 재미있어. 또는 지적 자극이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무해해. 덧붙여지는 부가가치로는 수긍이 되고 바람직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무해해지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숨도 덜 쉬어야 돼요.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죠. 똥도 덜 싸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좋아하는 저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무해해지는 걸 목표로 삼진 말자. 우리가 큰 뜻을 펼치고 뭔가를 버려보고 열심히 살면서 어떤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덜 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신에 대해서도 무해하다고 좋아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약간의 두려움도 생겨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말실수를 해서 무해하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례를 남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흠결이 없다는 것으로 계속 칭찬을 받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흠결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더 하게 되겠죠. 그 노력을 조심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결한 것, 완벽한 것은 인간이 하는 것들에서 존재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그것을 유지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를테면은 아주 반듯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에서 너무 다른 그런 고결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또는 그런 언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깬다. 혼란 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 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상화된 모습은 가깝지 않은 경우일수록 더 이상화하기 쉽죠. 실제로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보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미지에 우리가 규정한 그 그릇에서 벗어나는 어떤 걸 했을 때 우리가 이상화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그릇 같은 것이 깨어지는 그 컨셉이 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깨려고 합니다. 톡갈 할 때마다 깬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때 쾌감을 느끼죠. 우리는 반듯하고 우아하고 흠결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흠이 많이 있고 부족하지만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미리 조금씩 깨놓고 싶어요. 예전 5화였던가요? 어느 분께서 제가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간다,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부지불식간에 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차가 올라오자마자 지적을 해주신 분께 바로 사과를 드리진 않겠다. 여차저차 해서 말이라고 하는 건 즉시적이어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의 언사에 더 강한 족쇄를 스스로 채우게 되는 결과가 될까 봐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처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산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아마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무 크게 좌절하지 않고 산뜻하게 또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해야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아까 깬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관해서 앞에 더글로리 얘기를 했잖아요. 송혜교 배우가 그간 출연한 드라마에서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연기 변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 해냈기 때문에 송혜교 배우는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의 어떤 가지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영애 배우를 생각해 보면은 오랫동안 드라마에 출연을 안 하다가 국민 배우 대장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새롭게 출연했던 드라마가 구경이었단 말이죠. 여성 배우가 아주 아름답고 흠결 없는 모습으로 여주로 등장을 하다가 구경이처럼 알코올 중독에 제멋대로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수룩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탐정 캐릭터로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망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저희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혼란 깬다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 사람은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어떤 틀을 그 사람이 그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맞아요. 망가졌다라는 표현은 인터넷 연예 뉴스에서 아주 관성적으로 쓰길 좋아하는 표현이고 사실은 같은 걸 놓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깨트린 거죠. 맞아요. 깨트린 쾌감이죠.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연기의 폭을 아주 넓게 확 넓혀버린 배우의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던 틀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에 한 해를 앞두고 내가 해나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깬다는 얘기를 듣진 않을까? 내가 기존에 해오던 거랑 너무 달라서 욕을 먹진 않을까? 이거를 하는 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깨고 시작해 보자고요, 그거를. 네. 그리고 선우 씨가 아까 그 무해함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나 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잘라 말해서 무해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해를 끼치고 있어요. 지구 환경에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어떤 불편을 끼치거나 상처를 남기거나 이런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나이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덧대어져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모를까. 인간의 조건 자체가 다른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음 자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무해하기만 할 수 없죠. 네. 오히려 내가 주변에 폐를 끼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폐도 어느 정도는 견뎌줘야 한다. 그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해 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민폐 끼치고 수습해 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민폐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하는 거고요. 내가 그런 만큼. 그리고 이것은 전혀 민폐는 아니지만 지난 연말에 선우 씨와 제가 발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발레리나가 아주 꽈당 넘어졌어요. 네. 발레를 보면서 좀 비틀거리거나 그런 실수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발레리나가 앞으로 배와 가슴을 완전히 좀 큰 소리가 나게 꽈당 찍으면서 엎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이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죠. 네.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40년 넘게 걸어왔잖아요. 평생 걷기를 해온 사람도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발레리나처럼 점프를 하거나 턴을 하지 않고 단지 평지를 걸을 뿐인데도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아주 높은 높이로 점프를 하고 회전을 하고 하는 무용수들이라면은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실수를 줄이는 것은 목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로 실수가 없으려면은 발레를 하지 않으면은 실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름답고 역동적인 발레이지 실수하지 않는 발레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레리나가 넘어졌을 때 관객들이 모두 아주 큰 박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춤추기를 기다려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무대에 설 때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마치 그걸 다 망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서 잘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독 자신에 대해서는 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를 다독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만 실수 자체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시도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도 마련이고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죠. 네. 중요한 건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최근에 벌써 11시즌이나 된 쇼미더머니에서 영지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영지 씨는 랩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구나. 그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중 가수고 대중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하는 포맷인데 진짜 실력이 아니라 인지도와 명성으로 표를 얻었다라는 비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쇼팽 콩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 프로들은 문자투표 우리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거론하기도 힘든 수많은 프로그램에 내가 그 스타를 좋아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뭐 내 친구 뭐 심지어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송가인한테 투표해라 이명웅한테 한 표 보내라 하면은 하고 그런 식으로 우승자들이 결정이 되어 왔단 말이죠. 유구한 세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데뷔한 여성 래퍼가 20대 초반에 남성들과 같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정한 실력이 아닌 인기로.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정말 뭐 예술성, 뭐 랩의 딜리버리 이런 걸 점수표를 나눠서 매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우승을 했음에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1등을 했을 때는 대체 어디까지 실력이라고 검증을 받아야지 뒷말이 안 나오나? 이 사람이 정말 인정을 받나? 이런 게 영지 씨를 보면서 또 한 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지 씨가 그 모든 마음을 담아 한 말이 있죠. 나는 또 힙합이 아니야. 고등래퍼 우승자고 저는 또 랩과 힙합을 조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예 있으시죠? 네. 네. 오랫동안 들어오셨잖아요. 30년 넘게. 진짜 요새 우리 나이는 뭘 좀 했다 하면은 맞아요. 30년째 뭐 이런 식이야. 뭐 30년 그리고 만났다 하면 20년 지기.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더 콰이엇 1집을 CD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때는 그분이 더 콰이엇 인터뷰했어요. 또 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 우리 선우 씨가 여튼 영지 씨는 자격이 충분하죠. 그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끝없는 자기 증명을 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그런 비난이 더 쉽게 가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 끝없이 자신을 나는 진짜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려고 들면은 사실은 끝이 없죠. 네. 그냥 끝을 보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씨가
부자로 사는 법 회차에서 삶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구멍을 미치광이처럼 다 메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영화 대사를 인용했었잖아요. 네, 우리도 사랑일까? 네. 그것처럼 너는 틀렸다. 너는 자격이 미달된다. 너는 모자라다. 또는 너는 가짜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모두 반박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해낼 필요는 없죠. 맞아요. 나우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미국 신문을 보니까 일반 대중 가운데 30%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슈퍼스타가 된다고 하더라. 진정한 슈퍼스타는 팬과 안티 둘 다 미치게 만든다. 영지 씨는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슈퍼스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지 씨는 아니지만, 래퍼는 아니지만 뭔가를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의 평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또 팬과 안티를 다 미치게 만들었구나. 나는 슈퍼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실제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무해유해라는 게 결국은 아주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스타를 모두가 좋아한다면 슈퍼스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믿고 싫은 거죠. 그것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어차피 없어요. 맞아요. 영지마저도 나는 또 힙합이 아니야? 라고 하는 짤이 돌아다닌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읽었던 말인데 재즈 연주자 윈튼 마살리스의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래요. 박수 받으려고 연주하는 사람은 박수밖에 받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틀을 깨부수고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기만 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어떤 것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그게 거부감이 되었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깨트렸기 때문에 박수만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싫다는 반응들이 오기도 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여러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힙합이죠. 무해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도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표현하고 도전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매주 이 방송을 내보낼 때 뭘 완벽하게 짜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막 무당탕탕 가고 있다고요. 저희가 항상 아이고 못 빠뜨렸다. 이번에 톡갈 안 했네. 계속 주섬주섬 뭔가 수습해 가면서 한 해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하지만 무언가를 발신하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시간 인생 속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톡토로 여러분들도 새해에 할까 말까 싶은 일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한테 자화자찬하라고 부추기는 거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놓고도 겸손해야 된다는 강박에 자기 성과를 작게 축소시키는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거망동하라고 부추기는 것 역시 정말로 경거망동해서 패가망신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안전한 선택만 정말로 하고. 경거망동 하라는 건 아니었어? 아니 패가망신을 하지 말라는 거지. 경거망동까지는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완벽주의에 갇혀서 내가 잃을 게 있는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어떤 시도도 못하게 되기보다는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고 이걸 했을 때 잃는 부분 내지는 뭔가 나빠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시도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턴을 하는 발레리나처럼. 확실히 그 편이 좀 흥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재고 따지고 완벽한 것만 꺼내놓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무해하기만 할 수는 없는 존재야 라고 받아들이고 우당탕탕 나아가는 게 확실히 더 흥이 납니다. 네, 흥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더 넓혀주는 그런 쪽의 선택이죠. 새해에는 톡토로 분들도 저희도 경거망동을 통해서 세계를 더 넓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깨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면서 유연하고 자유롭게 한 해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에 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새해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컨텐츠고요. 저희도 푹 빠져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진의 공부입니다. 정희진 선생님 하면 신간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려 팟캐스트입니다. 정희진 선생님은 아주 잘 알려진 분이죠. 수많은 책을 낸 좋은 작가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강연도 많이 하시고 신문 칼럼을 지금 20년째 써오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종신필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네. 정희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온라인상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팟빵 오디오 매거진 조용한 생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희진 선생님이 교토에 대해서 그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웃겨요. 조용한 생활을 듣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회차 중에 하나기도 했어요. 네. 저희끼리 나눴던 얘기는 이거였죠. 정희진 선생님이 이렇게 웃긴 분인지 몰랐다. 맞습니다. 이 말과 글 사이에 갭신 개방이라는 말도 하죠. 요 갭 차이. 이게 아주 재미 포인트예요. 정희진 선생님의 칼럼이나 책의 글을 보면은 글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강건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래서 글에서 풍기는 인상은 정말 약간은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쓰신 글 같은 것도 아주 재밌기도 하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아주 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명철하면서도 유연하고 또 완성도 높은 글을 쓰는 분이 말에서는요. 오늘의 용어로 하자면 혼란 깹니다. 근데 그 혼란 깨는 것이 너무 좋은 방식으로인 거죠. 맞아요. 이 정희진의 공부는 한 달에 한 번 소개되는 오디오 매거진이고요.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정희진 선생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지적인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듣듯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 이 정희진 선생님이 또 영화도 워낙에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 몇 개를 놓고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코너들이 한 5-6개가 묶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희진 선생님의 말하기의 매력은 이분이 워낙에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말 다방면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다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굉장히 빛나는 코너는 저는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촌평을 해주시는 용산통신이라는 코너인 것 같아요. 이번 창간 1월호에서는 캄보디아에서 그 예정에도 없이 돌출적으로 빈민가를 방문해서 그곳에 어린이를 안고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연출해서 찍은 그 사진의 어떤 빈곤 포르노라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정말 지적으로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용산에서 근무를 하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의아함이나 당혹스러움을 갖지 않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은 아유 그런 얘기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그 그만둔 이야기를 가장 지적이고 짜릿하게 풀어놓으십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정의진 선생님이랑 정치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코너에 댓글을 달면서. 지금 이번 1월호는 창간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시죠? 조용한 생활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호는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 구독 버튼을 일단 누르시면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번 1월호를 모든 컨텐츠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좀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괄하는 소개 편을 듣고 나시면은 좀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용산통신을 들어보시는 게 이 정의진 선생님의 말하기의 매력을 정말 물씬 느낄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부와 독서에는 왕도가 있다. 가성비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글이 이제 메인 주제죠. 이것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정의진의 공부의 에피소드들은 정의진 선생님 혼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하듯이요.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 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약간 어색해 하시나? 그래서 들을 때 약간 귀를 쫑긋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몇 개를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홈빡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알매 쾌락과 약간의 통증이라는 메인 코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적인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강연 같은 그런 코너인데 이번 1월호가 첫 주제로 읽기를 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라는 게 흔한 취미처럼 이야기되던 시대가 있었고 요즘은 사실 영상이나 어떤 많은 콘텐츠들에 밀려서 책 읽기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지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실 누구로부터도 듣기 어려운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올해부터는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자격증 공부, 어학 시험 공부, 국가고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정신세계를 조금 더 두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부에 대한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유용한 팁들도 주십니다. 사고의 툴을 벼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나도 나름의 이 나의 사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의욕을 끌어일으켜 주기도 하지만 이 사고를 펼쳐나가는 정의진 선생님의 말솜씨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몇 번이나 탐복을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들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설거지하다가 껄껄거리고 웃기도 맞아요. 하고. 자꾸 웃길래 제가 하나 씨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굉장히 큰 걸 쓰고 설거지를 하는데 막 웃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지금 어디서 웃었어? 뭐 듣고 웃었어? 그때마다 제가 똑똑거리면서 멈추게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희지 선생님의 말투가 원래는 제가 강연하는 거를 짧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 정말 빠르세요. 그리고 사고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빨리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디오 컨텐츠를 하면서 천천히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맞아요.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듣기도 편안하긴 하지만 말투가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사고를 막 펼쳐가다가 본인도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투가 너무 중독적인데 진짜 매력이 있어요. 네. 천천히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생각의 밀도 자체가 맞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촘촘한 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단순 업무를 하면서 집중해서 쫓아가면서 듣는 게 진짜 고도의 그 정석영 작가님 표현을 빌자면 두뇌 풀가동 작업입니다. 맞아요. 그 알매 쾌락과 약간의 통증 편에서도 삼천포로 빠지는 듯 하지만 너무 이유가 있는 삼천포들이었고 그게 말하는 도중에 다 종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주제가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게 정말 놀랍고요. 맞아요. 여러 코너들 중에는
아까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독서, 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라든가 온 세상에서 읽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어떤 사유를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유를 펼치고 종합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희진 선생님의 사유의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매우 큰 재미예요. 한 문장의 세계라고 하는 코너가 있죠. 네. 소설부터 전단지, 논문, 댓글까지 어떤 글이 나를 자극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말하자면 이야기를 막 풀어놓으시는 건데 네. 이번 편의 문장도 아주 재밌었죠. 이것은 어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서관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정말 어디까지 갔다가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우리의 두뇌를 정말 풀가동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그 문장이 어느 작가가 쓴 어느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청취자들을 좀 능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장면의 인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월호의 경우에는 3개의 영화를 가지고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면서 영화를 넘나드는데 그 솜씨가 또 굉장히 능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장면의 인생 코너를 듣고서 제가 셋 중에 안 본 영화가 시티 오브 갓이어서 이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마음속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씨가 택배를 주문해서 뜯는데 뜯어놓은 책을 보니까 하나 씨는 정희진 선생님이 언급한 책을 샀더라고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에 의해. 정말 대학교 때 커뮤니케이션론 이런 거에서 들어는 봤지만 절대 원전을 읽고 싶진 않은 책이잖아요. 네. 그 두꺼운 벽돌책을 또 정희진의 공부의 영향으로 구입을 하고 저는 또 영화를 봐야겠다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두고 저도 그 영화 볼 거예요. 같이 봐요 우리. 네. 네. 아마도 이 오디오 매거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책 읽어봐야겠다, 이 영화는 봐야겠다 하는 목록도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이 알려주는 어떤 읽기, 독서의 방식에 따라서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도 수다쟁이라고 얘기하는 정희진 선생님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코너를 또 마련을 해두셨죠. 이것은 코너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편안하게 얘기하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비비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 또한 밀도가 엄청 촘촘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2가지 주제로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인지 스페어 타이어는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엽토가 주제고요. 하나는 커피가 주제입니다. 네. 아니 부엽토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은데요. 이게 또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스페어 타이어라고 해서 좀 가볍게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시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2가지 다 키워드를 듣고서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에서 너무 멀리까지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직접 듣고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TMI도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성학자로 정희진 선생님을 알고 있지만 집에 페미니즘 책보다 군사 관계 책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니 정희진 선생님 집에 페미니즘 책보다 국방 관련한 책이 더 많이 꽂혀 있을 줄 누가 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조용한 생활을 들으면서는 게스트가 참 다양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희진의 공부는 정희진 선생님 혼자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혼자 얘기하면 좀 심심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온갖 영역을 넘나들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신기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정희진 선생님은 이 매체 발전을 그렇게 기꺼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맞아요. 스마트폰도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 컴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종이신문을 읽고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주로 책,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읽을 거리들인데, 영화도 물론 많이 보시지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책과 참 잘 어울리는 매체가 팟캐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희진 선생님이 팟캐스트를 또 라디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닿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하기 전까지도 망설임도 많았고 설득의 시간도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도전인 거예요. 이분께. 근데 저희는 이것을 너무 쌍수들어 환영하고 싶고 팟캐스트에서만 풀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속도라든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희진 선생님이 더 많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았는데 426% 초과 달성이 됐대요. 그리고 이미 댓글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지금 런칭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댓글을 활발하게 남기고 있어요. 정희진 선생님도 컴맹인데다가 이메일 외에는 컴퓨터 활용을 잘 안 하신다는 이 분이 세상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더 편안하게 내놓고 그것에 대한 반론, 어떤 것이든 좋다고 거기에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도반으로서 함께 공부하는 연결된 어떤 지점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갖고 계시대요. 한 달에 6시간 정도 분량의 컨텐츠인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더 읽고 싶은 책, 더 알아보고 싶은 분야, 더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들이 무럭무럭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6시간 이상의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해라서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구독을 하고 있지 않나? 구독 서비스 이용하던 것 중에 뭔가는 좀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서비스는 줄이더라도 한번 정희진의 공부는 새로 정기 구독을 시작해 보시면 조금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게만 되는 그런 소비적인 구독 서비스와는 다르게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거 등록했다가 마감 전날에 몰아치기 하고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저희도 다 해봤고. 어떤 걸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등록을 해놓은 것들은 사실은 나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미루기 쉬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는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루한 클래스들도 많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희진의 공부는요. 진짜 빠져들어서 듣게 된다는 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톡토로들은 여둘톡을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걷기하고 출퇴근하는데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말고 다른 요일에 비슷한 활동을 하실 때 한번 들어볼까? 시도해 보시면 금방 또 빠져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삶을 바꿔놓을 오디오 매거진. 얼마? 단돈 4,900원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죠. 맞습니다. 항상 매체에서 커피값 줄여서 뭐 하라 그러잖아요. 커피값 줄이지 마시고 그냥 커피 드시고 이것도 하세요. 맞아요. 매월 초에 팟빵에 독점적으로 공개가 되고요. 정기 구독하시면 팟빵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의 2023년 첫 에피소드가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였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이들 못 주무시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거야요. 왜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말 놓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다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시기도 하고 새해에 새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는 시점에 잠을 잘 자자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댓글들 소개해 볼게요. 도담도담 이이님께서 세상에 저의 새해 목표 중 하나가 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 괄호 열고 보통 서너 시간 잡니다. 인데 자려고 누운 이 시간에 여둘톡의 새 에피소드 제목이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라니 깜짝 놀랐어요. 듣기 전부터 어머 이건 내 얘기잖아 하면서 후다닥 글을 먼저 작성하고 있네요. 듣다가 잠이 들겠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 아침이군요. 다시 들을 거예요.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나누고 만듭시다. 톡토로 여러분 잘 자요 하셨습니다. 네, 잘 자요. 잠깐만요. 보통 서너 시간 잡니다. 이 도담도담 이님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건강에도 안 좋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일을 좋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점점. 서너 시간이면 저의 2분의 아니 반일치 잠도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새해에는 정말 잘 주무셔야 됩니다. 물개07님께서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에피를 틀자마자 깜빡 잠들었어요. 여둘톡의 힘인가요? 수면 ASMR처럼 약효가 바로 일어나니 끝나 있네요. 흐흐흐. 다시 정주행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왜요? 그러면 우리 방송은 재밌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을 잘 자자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방송으로서는 괜찮은 건가? 자존심 상하셨어요? 헷갈려요. 네. 왜냐하면 이번 방송 틀자마자 꿀잠 주무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간증이. 잠을 잘 잡시다라고 하는 제목과 우리의 편안한 목소리 때문에 그냥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잠을 잘 자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죠. 네,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도 만족하랍니다. 왜냐하면 네. 다시 들으실 거잖아요. 어쩐지 재생 횟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번에. 맞아요. 이번이 정말 좀 놀라울 정도로 재생 횟수가 아주 높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듣다가 자고 듣다가 졸고 듣다가 다시 듣고. 좋은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969-484님께서 저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막 안 자려고 노력해요. 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넷플 보고 빈둥빈둥 거리는데 자기가 싫어요. 병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병이죠. 병이죠. 네. 지금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넷플 보고 빈둥빈둥 거리는데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나는 릴렉스하고 있어. 충만해. 이렇게 느끼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잠을 안 자려고 노력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주무시는 게 훨씬 여러모로 좋죠. 근데 넷플릭스 보는 시간도 뭐 여러 사람들이 누리는 휴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댓글 쓰신 분은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미루면서 넷플을 보면서 빈둥거리기 때문에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좀 이런 순환 속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더글로리 달리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자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탁구도 있고 녹음도 있기 때문에 자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를 안 보고 끌 수가 도저히 없어서 이어서 보게 된 것이고 지금 9969-484님께서는 안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더 압축해서 좀 사용을 하시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또 잠잘 땐 잠을 자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밀도 있게라는 말은 촘촘하게 빼곡하게 낭비 없이 쓰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좀 모아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제철 팟캐스트를 강조하면서 매주 들어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몰아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안일 할 거 대청소하는 날 이렇게 미뤄뒀다가 여러 편을 연달아 들으시면서 할 일을 하시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도 주제를
한 주 분량의 주제를 모아서 한 편으로 꾸려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취자님들이 그거를 받아들고 일주일 정도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그 댓글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이게 순환적으로 아주 좋은 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매주 생각거리를 모으면서 그 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한 주 한 주 쌓이고 52주 1년이 되고 또 다른 해가 쌓이면은 그게 계속해서 조금씩 삶의 여러 국면들을 더 선순환 쪽으로 조금씩 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샤이니 2025님께서 여둘톡 들으며 베트남 여행 중입니다. 4박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오전이고요. 슬리핑 버스로 호치민서 무이네로 이동 중이에요. 50대 미스 둘이서요. 저는 지난 3년간 지쳐버린 체력 탓에 보약을 먹으며 여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몸도 마음도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미스라는 단어에 저도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제 주변 50대들도 여둘톡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여둘톡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댓글로 호밀밭의 찹쌀떡님께서 와, 저랑 똑같은 기간에 호치민에 계셨네요. 너무 신기해서 댓글 남겨요. 톡토로는 에브리웨어 올 at once인 걸 알고 있었지만 호치민에서도 톡토로와 공존했다니 왠지 신이 나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귀국했는데 부럽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빌어요. 네, 여행지에서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보시베어님의 댓글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옛날 책 앞부분에서 본 글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되기 전에 부부관계가 가장 많이 악화되고 이혼율도 높은데 그 이유가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게 급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김영하 북클럽에서 읽은 기억의 뇌과학에서도 잠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하셨네요. 뇌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잠의 여러 효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뒷받침을 해주는 게 그게 너무 좋지 않나요? 마음을 그냥 나는 게으른 것 같아. 잠의 효용을 그냥 믿을래. 나는 그렇게 믿고 살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행위고 필수적인 행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좀 더 열심히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가 잠을 잘 자는 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꾸려가는 데도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도 같은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근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신경과학자가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여러 책에서 읽은 것들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네. 용어가 다르죠. 심리학 쪽에서 쓰는 말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라고 하는 무의식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책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와 정리하는 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권의 내용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시는 분들은 더 찾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보시베어님이 이렇게 또 다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놀라운 돌파구. 너무 리얼한데요? 오늘 초등학생 아들 생파를 집에서 하고 완전 집이 초토화돼서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여둘톡 들으며 슬금슬금 하다 보니 어느덧 싹 다 치워졌네요. 여둘톡 그 자체가 놀라운 돌파구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떤 가사 노동이나 단순 반복 작업에 메이트로 삼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기쁜 일이죠.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에 님께서 학창시절이나 최근까지도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줄어들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맞아 압류 하면서 들어놓고는 어젯밤에 더글로리 클립 보다가 2시에 겨우 누웠어요. 저희는 공감합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기 작심삼일 캠페인 시작. 중요한 잠 이야기 김은숙 작가님 대사처럼 센스 있는 두 분의 말투로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굉장한 칭찬이네요. 고맙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셨네요. 알로준님께서 어머 잠이 지적인 활동이라니
그래서 제가 지적인가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서대문구 물가치님께서 선우 형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남편이랑 비슷해서 놀랍네요. 크크크크. 싸우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고 저는 언성을 조금 높였을 뿐인데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도 똑같고 7시간 자면 부족하고 8시간 자야 충분하다는 것도 크크크크 하셨어요. 아유, 서대문구 반갑네요. 물가치님. 왜요? 고생이 많으시다고요? 아니 그냥 이 선우 형님 같은 남편분을 이해하는데 또 굉장히 얼떨떨한 시간을 오래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많이 봐주세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2층 집 톡토로님께서 본인이 숙면하는 비결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잠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자는 사람인데요. 역시 세월을 먹어서 그런지 깊은 잠보다는 얕은 잠을 자는 경우가 종종 생기네요. 일단 제가 잘 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1번 팥쉬 물주머니. 뜨뜻한 물을 채워서 안고 자면 잠이 솔솔 옵니다. 2번 가슴팍에 무거운 것 올려두기 또는 무거운 이불 덮기. 팥쉬 물주머니를 가슴팍에 올려놓기도 하고 솜이불을 덮고 자기도 하는데요. 아기들도 몸을 꽁꽁 싸매주면 잘 자듯 약간의 압박감, 무게감이 심신에 안정을 주는 듯 합니다. 3번 수면 유산균. 얼마 전 시험 삼아 먹어봤는데 낮잠을 자서 밤잠 못 잘 듯한 상황에서 먹었는데도 꿀잠을 잤고요. 유산균이라 약물 의존증 염려도 덜 수 있어서 좋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면 유산균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이거는 어떤 성분으로 된 거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2층 집 톡토로님께서 잠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자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타고 태어나는 것도 마치 남다른 근력이나 끈기, 집중력처럼 정말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방법들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겠네요. 근데 선우 씨는 어때요? 가슴팍에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더 잠을 잘 자나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약간 묵직하게 이렇게 왜 할머니 집 가면 솜이불 같은 거 좀 무겁고 그 자체가 따뜻하다기보다는 약간 서늘한 느낌인데 묵직하게 무게감이 있는 것들에 쏙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책갈피처럼. 잠 잘 오잖아요. 저는 근데 답답해요? 네,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느낌 이러다가 깨보면은 대굴대굴 굴러서 요도 이불도 없는 바닥에서 깨곤 하거든요. 이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수면 환경은 다 다르니까 실험을 많이 해보시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꿀잠을 잤을 경우에는 이 요인이 무엇일까 관찰을 해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트위터의 포로리님께서 항상 내가 게으른 인간이라는 죄책감과 함께했다. 그 죄책감의 파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점이었다. 늦잠 때문에 항상 힘들었고 미라클 모닝이다 뭐다 갓생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오늘 여둘톡은 그런 나에게 너무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나대로의 시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셨네요. 이게 참 힘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압박감이 생기면 또 잠이 잘 못 들고 근데 나대로의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셨다면은 늦게든 일찍이든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네요. 네. 누미미님께서 댓글 다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이제야 첫 댓글을 적어봅니다. 저도 잠은 죽어서 자도 된다는 말이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답답했는데 작가님들이 언급해 주셔서 너무 후련해졌어요. 자타공인 잠순이로서 잠자기로 마음을 먹고 이부자리를 편안하게 세팅한 후 취향에 맞는 침구 속으로 들어가 스며들듯 잠드는 이 일련의 아름다운 과정을 죽음과 동일시하다니요. 돌이켜보면 이옥선 작가님처럼 저희 엄마도 잠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영교실을 빼먹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남매를 가능한 충분히 잘 때까지 깨우지 않으셨고 하교 후 학원 가기 전에도 잠시 짬나는 시간에 낮잠을 굳이 재우시곤 했어요. 괄호 열고 간식을 먹고 자는 바람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역류성 후두염을 얻었지만요. 엄마 사랑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5살 된 딸의 수면 교육을 위해 억지로 자는 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잠들어 어정쩡한 새벽 시간에 깨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잠시 잊고 있던 인간의 모든 욕구 중 최애인 수면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듣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오늘도 숙면 취하시길 하셨습니다. 누미미님 반갑습니다. 저도 먹고 자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역류성 후두염이 정말 10년째 안 낫고 있거든요. 저는 이 황급히 덧붙인 엄마 사랑해요가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잠자기로 마음을 먹고 이부자리를 편안하게 세팅한 후 취향에 맞는 침구 속으로 들어가 스며들듯 잠드는 일련의 아름다운 과정. 야, 정말 수면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잠을 많이 자는 분이 아닙니다. 수면 아티스트입니다. 정말 미식처럼 미숙면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잠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식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때운다 내지는 뭐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연료를 공급한다. 이런 개념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소박하게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에 집중해서 만끽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잠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낑면이라는 말을 쓰나요? 잘 안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방금 만끽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 낑면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만찬처럼 뭔가 만면. 만면. 우리는 낑면, 만면 이런 말을 많이 씁시다. 네. 10506681님께서 해외에서 팟빵 앱이 너무 느려서 여태 팟빵에는 하트를 달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처음 하트 달고 선 댓글도 달았어요. 신년 첫 앱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반갑고 흐뭇하네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마음 표현할 테니 쭉 작가님들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네요. 해외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셔서 애플 팟캐스트로 구독을 못하시는 경우에 팟빵 앱으로 들으시는데 구동이 너무 느리신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구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혹은 스포티파이 음악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파이에트리님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그동안 모든 에피소드를 챙겨 듣고 좋아요도 빠짐없이 찍긴 했지만 감사의 댓글은 한 번도 남기지 못했던 조용한 청취자였는데요. 결국 2022년을 다 보내고 새해 첫날이 되어서야 이렇게 미뤄둔 인사를 남기네요. 제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던 길목마다 여들톡이 때로는 직접적인 선택의 기준을, 때로는 생각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에피소드는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생각거리를 남겨주셨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조용한 청취자로 머무른 건 맞지만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여들톡을 알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일도 살짝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트렌드 리포트 성격의 컨텐츠를 발간하며 저마다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문화를 선도하려고 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저도 회사의 트렌드 리포트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한국의 문화 트렌드를 알리는 대표 통신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통신원 역할을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바로 한국의 김하나, 황선우라는 두 멋진 여성이 여들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프로젝트의 팀원들에게 공유한 거였어요. 두 분 그거 아셨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울림을 남기고 있는 여들톡이지만 영어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 이 대단한 것이 왜 한국 밖에서는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
각국의 미들라이프 레볼루션을 보여주는 사례를 모집한다라는 과제가 떨어졌을 때 두 분이 바로 떠올랐고 얼른 소개해주고 싶어 흥분되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분이 4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40대 이후의 삶을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드셨는지, 영어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시간을 들여가며 소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여둘톡과 여둘톡 스피릿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한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도 널리. 제가 저의 자리에서 한 일도 그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둘톡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몇몇 여성분들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주저리 썼지만 결국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이야기였고요. 언젠가는 끝맺음이 있겠지만 그마저 감사하며 응원할게요.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토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트렌드 리포트에 실려서 해외까지 알려졌네요. 그러게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 한국어 사용자들이 저희의 청취자들이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는 계시지만 그분들도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로 특별히 뭔가 검색에 잡힐 만한 키워드를 노출시킬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어둘톡 이렇게 해야 되나? W2 터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여둘톡. 그리고 저희의 이런 성격을 잘 담을 수 있는 귀에 쏙 들어오는 영어 제목 같은 거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볼까요? 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제안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톡토로 분들이. 네. 저희는 영어 사용자는 아니니까 그 어떤 어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얼마든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항상 영어를 접할 때마다 참 압축성이 좋은 언어다. 뭔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표현해도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미들라이프 레볼루션이라는 말도 그러네요.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40대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영포티는 좀 싫은 개념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어도 아닌데. 영포티 이미 영어야. 나 생각났어. 중년혁명. 네, 한국에서 중년혁명을 이끌고 있는 저희 여둘톡 중년혁명의 기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제목이나 해시태그, 키워드 이런 제안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톡토로 마매입니다. 일산이라 썼지만 서울 단기 인턴을 위해 조부모님 댁에서 임시 거주 중인 도시고 22년 초까지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 공부하다 졸업 후 귀국했습니다. 본가는 몇 년 주기로 바뀌는데 현재는 진주예요. 여둘톡 애청자로서 언제 한번 사연을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들은 사연에 마음이 동하여 이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워싱턴 DC 외곽에 따님과 어머니의 이야기가 참 여운이 남았는데요. 메릴 톡토로님, 그 따님에게 운전을 직접 연수시켜 주셨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의 엄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각자의 속사정은 다르겠지만 저도 이야기 속 따님과 비슷한 삶의 위치에서 진로 고민을 치열하게 하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연 속 어머니께선 따님이 새로운 풍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손에 운전대를 쥐어주셨다면 저의 엄마는 스스로 몸 돌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호주 유학 생활은 값진 경험이었으나 학업과 코로나, 진로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늘 높았고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온갖 종류의 외로움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몸은 이 상황을 버거워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오고 땀이 솟구쳤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누워 열을 식히고 제 얼굴 옆을 지나가는 도마뱀을 지켜봤습니다.
호주에선 자잘한 벌레, 동물 친구들과 집을 공유하며 삽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귀국하여 부모님이 계신 진주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을 때 전 엉망이 된 저를 마주하고 토로해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부모님께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껏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보낸 딸이 졸업하고도 무지한 모습으로 본인들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부드럽고 단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부터 찾아보면 돼. 엄마는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니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몸을 가꾸는 법은 도와줄 수 있다며 도움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저의 엄마는 맑고 총명한 사람으로 몸 건강에 있어서 늘 연구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걷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걷는 법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진짜 걷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 데다 엄지발가락 뼈와 땅 지면이 맞닿는 느낌이 싫어서 발가락에 힘을 덜 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몸선과 걷는 자세가 그림을 막 배운 아이의 사람 그림처럼 삐뚤빼뚤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를 고쳐주기 위해 저를 부드러운 흙이 있는 산과 바다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을 때 햇볕이 닿지 않은 흙의 차가움, 수분이 날아간 낙엽 부스러기의 뻣뻣함, 파도에 휩쓸린 해초의 물컹함 등이 발바닥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주의 작은 비봉산부터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의 광활한 바다를 온 발바닥으로 밟으며 발가락에 힘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엄마는 진주에 범상치 않은 요가원 선생님께 저를 데려가서 자세를 교정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온갖 나비핀으로 머리를 단단히 고정하신 선생님께선 제가 걷는 모습을 관찰하시더니 휘어진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법 등을 힘있는 진주 사투리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발끝 세워 걷기, 몸 앞뒤 구르기를 하며 홍곤한 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제철 음식을 먹으며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봄에는 참나물, 반디나물, 명이나물을 무쳐 먹고 여름에는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당근 라페를 해 먹었으며 가을엔 배와 파프리카를 갈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들깨 토랑국을 해 먹었어요. 그 밖에 전신 오일 마사지, 눈 찜질과 운동, 호흡법 등등 몸을 위하는 다양한 삶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올 때만 해도 저는 앞길이 캄캄한 상태였고 제가 커리어 초입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 인맥, 운 등등을 당장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1년을 함께하면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과 그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몸이 제대로 상호작용을 할 때서야 비로소 저의 진정한 본성 또는 욕망을 성취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저의 몸을 올바르게 가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삶의 토대인 몸을 보살피는 법과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려주신 저의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외갓집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산을 오가는 출퇴근길에서 작가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사유의 가닥을 잡기도 하고 작가님들께서 추천하신 은미체를 시도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전 이제 저의 불확실한 미래가 기대됩니다. 작가님들 2022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맘에 드림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미래가 확실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겠지만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고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한번 해나가 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에피소드에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 수 있는 서핑보드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커리어 환경이나 삶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서핑보드가 있어도 그 위에 올라탈 것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네. 몸부터 가꾸고 그리고 점점 구체화되는 이 서프보드를 만들어서 쥐게 되는 과정을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똑바로 서는 법부터 잘 걷는 법 이런 거요. 드라마 중간에 끊고 잘 자는 법부터 연구하자고요, 우리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톡토로 분들의 메일을 받아서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자주 사연 보내주시던 햇살사람님께서 최근에 가족에게 쉽지 않은 일이 생겨서 좀 소식이 뜸했다는 이야기를 메일에 써주셨고요. 그리고 곧 20살이 되는 톡토로님께서 대학 입시를 거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네, 두 분 다 사실 쉽지 않은 시기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의 마음도 실어서 보냅니다. 섣불리 말씀을 보태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잘 사는 법에 대한 저희 나름의 고민을 한 주 한 주 띄워 보낼 테니까요. 여들톡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잠을 잘 자도록 노력도 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에서 익명 톡토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민사연 편을 듣고 쓰신 거예요. 한 주의 큰 기쁨인 두 분의 팟캐스트가 올해도 여전히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뭔가 우울한 기분이 들고 그저 그런 날이다가도 팟캐스트 올라왔겠구나 생각하면 머리에 전구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요즘 저의 정신건강에 큰 지분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큰 기여하고 있음에 자부심 느끼시길 바래요. 지난 고민사연 편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을 끄적여 보아요.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으려고 불합리하고 고난 가득한 결혼 생활을 인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 범주 안에서 오랜 세월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불행하면 결코 내 부모도 행복할 순 없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건 오래 가지 않고요. 저는 참고 사느라 몸과 마음을 크게 해치게 되었고 결국 더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산다면 혼자이든 둘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은 충격이 있으시겠지만 진정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해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잘 봉합해서 좋은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면 조금은 어려운 길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자신과 상대를 객관적으로 잘 알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당시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중이실 텐데 딱히 도움 안 되는 말인 거 알지만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마음으로나마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도 또 다른 이혼 선배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혼 3년차 되는 이혼 선배입니다. 20대 초반을 함께한 남자와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했었어요. 저도 많이 싸우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혼을 결심하고는 이걸 꼭 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기까지 결혼 준비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죄 짓는다는 생각과 타인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요. 저도 아이가 없어서 나름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부모님은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잘했다고 하세요. 타인의 시선은 1년 동안은 신경이 쓰여서 도싱이라 말 안 하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저 결혼해봤어요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번 해봐서 또 할 생각도 안 들고요. 연애도 잘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명절에 눈치 게임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가에 주기적으로 안부 묻기 안 해도 되고 내 부모님께만 효도하면 되어서 너무 편해요. 힘든 순간들 잘 이겨내고 더 단단한 돌싱이 되어주세요. 또 좋은 건 이제 삶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이혼보다 어렵겠나 이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복희 사장님이셨네요. 댓글들을 보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유교 국가구나. 본인이 이혼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이상한 사람이랑 말도 못하고 엮여가지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보다요. 내 자식이 그냥 잘 살고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불효가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게 과연 효도일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노는 나의 힘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망원동과 멀지 않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 50대 적극적 비혼 톡토로입니다. 여둘톡 시작할 때부터 늘 재밌게 듣고 있는데 댓글은 처음 달아보네요. 이렇게 처음 다시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듣다 보면 너무 공감되어서 두 분의 대화에 댓글로 슬쩍 끼어들고 풀 때가 많았는데 이놈의 게으름 때문에 암튼 정말 고맙게 잘 듣고 선하트 꾹 저장 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도 역시 공감지수 200%였어요. 여둘톡이 얼마나 저의 취저인지 한 예를 들자면 혼자 살면서 제주누보 24캔짜리를 문자 알림까지 신청해서 2달에 걸쳐 9박스를 구입해 쟁여놓고 즐겨 마시고 있답니다. 아니 24캔짜리를 9박스를? 대단하시네요. 네. 저도 하나 작가님처럼 잘 때 빛과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암막 커튼과 귀마개 없이는 맘 놓고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다행히 잠은 잘 자고요. 간혹 잠이 잘 안 올 땐 어려운 책을 읽습니다. 직방이에요. 선우 작가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인 막스 리히터 음악 소개해 주실 때 너무 반가우면서 동시에 떠오른 게 있어서 나누고자 댓글을 올려보아요. 아마 두 분도 알고 계시는 뮤지션일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윤한 씨도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수면 유도 음악이 담긴 앨범을 총 3장 발매해 유튜브에서도 접할 수 있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내를 위해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2년 넘게 의학, 심리학 등의 책을 읽으며 연구하고 한 대학병원 신경과와 협력, 임상시험을 거쳐 재작년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대학병원 뇌신경센터 신경과에서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 방금 읽을 때 혀가 정말 많이 꼬였는데 그래도 잘 읽지 않았나요? 잘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The Sleep과 The Dream, The Time입니다. 잠을 정말 좋아하고 잠에 진심인지라 불면증이 있거나 잠들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톡토로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두 분 작가님들과 톡토로님들 늘 정말 고맙습니다. 톡갈하실 때 끝부분 톡! 에서 음이 살짝 반음 정도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는 부분을 특히 좋아해서 같이 따라해보기도 한답니다.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저도 이 윤한 씨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싶네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막스 리히터 음악은 저희 얼마 전에 밤에 늦게 루미큐브 할 때 배경으로 틀어놔 봤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쵸. 잠이 솔솔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음악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네, 꼭 잠자리가 아니라도 밤에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음악에 이렇게 조예가 깊은 분노는 나의 힘님께서 톡갈에서 특히 살짝 반음 정도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는 부분 이렇게 콕 집어서 좋아해 주시니까 또 참 마음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효능이 있는 톡갈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퀸즐랜드에 살 때 퀸토로라고 꼭 보내고 싶었는데 일할 때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사연을 쓰려고 하면 이메일 주소가 기억이 안 나 이미 지역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돌려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번 메일 주소 다시 알려드릴게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입니다. 네, 사연과 광고 문의 다 이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배 타고 가면 쿼카를 볼 수 있는 도시 퍼스에 살고 있으니 쿼토로라고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이미 쿼카 톡토로를 선점하신 분이 계세요. 서호주에서 메일을 보내주셨던 톡토로님이 계셔서 네. 두 분이 합의하셔서 쿼카 톡토로와 쿼토로를 나눠서 가지시거나 아니면 늦게 메일 주셨으니까 퍼스 톡토로로 하시거나 그런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40화 잠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남깁니다. 저는 황선우 작가님 같이 잠수저였는데요. 중학교 때 참 잊고 싶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지옥 같은 마음을 잠으로 흘려보내고 일어나 삶을 겨우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전 힘든 일이 있으면 참 많이 자요. 그래서 그땐 12시간은 기본으로 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학교에 가면 화낼 법도 하신데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 주시던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저는 잠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어요. 지각으로 벌점이 50점이 넘게 쌓였고 그게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늘 담임 선생님께도 엄마에게도 문제아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꿈을 꾸고 그것마저 잊어버리곤 했는데 스트레스로 겨우겨우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나선 매일 악몽을 꿨어요. 잘 때 아무것도 듣지 못하던 것과는 반대로 잠을 정말 잘 깨게 되었고요. 그렇게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빼미형이란 것과 롱 슬리퍼라는 게 그중 가장 억울한 점이었어요. 사회생활하기에 참 힘든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니 잠을 잘 자려고 얼마나 애를 쓰게 되던지요. 오늘 잘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계산해보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마치 소중한 사람이 옆에 늘 있다가 떠나간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던 친구가 갑자기 떠나간 것 같았네요. 저는 요즘 호주에서 워킹할리데이를 하며 저녁에 일하고 있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다들 힘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때보다 알람 없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몽도 거의 안 꾸고요. 다만 안대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곧 어학원을 다녀 다시 패턴이 바뀔 게 참 아쉬워요. 오늘 일어나면서 최근 수면의 질이 좋은데 싶었는데 마침 잠에 대한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참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혹시 잠이 오는데 못 자서 다음날 컨디션 걱정하는 일이 많은 톡토로 분이 계시다면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 생각해 보세요. 잠을 안 자고 눈만 감고 있어도 잠을 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 몇 번 해봤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조금 심심하면 전 팟캐스트를 듣기도 해요. 여둘톡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면 잠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잠을 자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본인의 블로그 링크를 적어주셨어요. 저희에게 올해 최애 팟캐스트 상을 수여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둘톡 41화 오늘의 주제는 경거망동을 해보자 였습니다. 여둘 애드는 팟빵 오리지널 월간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